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음악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일들을 함께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만들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소공방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소소공방 오늘은 음악으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낮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는 세종시 통기타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기라고 합니다. 네, 통기타를 네. 취미 활동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사실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24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바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처음에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썩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친환경 소재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50대 초반까지는 사실 사업에 신경 쓰느라 취미 생활을 하실 생각을 못 하셨다면서요. 네. 네. 제가 이제 사업을 40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업이라는 게 거의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대 초반까지도 저희 다른 취미 생활 할 만한 그런 여력을 못 느꼈고 50대 중반이 돼서야 제가 뭔가 즐길 거리를 찾다가 네. 통기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악기 중에서도 뭐 여러 악기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통기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악기를 처음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해봤는데 네. 다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네. 뭔가 아련한 그런 통기타가 제 뭔가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통기타가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동호회에 들어가서 한 10년 동안 배우고 연습하면 저 무대에 앉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회원들의 동반자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통기타를 좀 배워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3개월도 아니고 일주일밖에 못 갔었어요. 사실 이 주법이나 예. 또 통기타를 하다 보면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분들은 이 통기타에 대한 아련한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학창 시절에 통기타 혹시 좀 해보셨나 봐요? 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네. 하숙하면서 네.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잠시 이제 만져보고 네. 그리고 50대까지는 바빠서 뭐 일에 쪼들려 가지고 다른 취미 활동 생각을 못 했다가 네. 50대 후반쯤 돼서야 즐길 거리를 네. 찾았습니다. 네. 지금 통기타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시네요.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예.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하시나 봐요? 네. 저희 통기타 동호회가 22년도 12월 달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네. 통기타를 사랑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겨울에 태어난 기타 동아리다 해서 이름도 디셈버로 지었습니다. 현재는 한 40명까지 회원들이 증가되었고요. 네.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많으신데 공무원인 교육자, 그다음에 뭐 군인, 네. 그리고 개인 사업가, 주부, 뭐 연구원, 그래서 직종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네요. 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네. 공연도 하시고 발표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공연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나성동이라는 곳에서 네.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버스킹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는 그 회원들끼리 송년음악회를 해서 네. 또 아주 반응이 좋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시는 회원분들이 지금 한 40여 분 계시잖아요. 뭐 직종도 다양하시고 예, 예. 연령대는 어떠신가요? 연령대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보통 70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도 다양하시고 직종도 다양하시고 혹은 퇴직 후에 하시는 그 취미 활동이다 보니까 여러 그 장르 그러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그 동호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분들은 이 통기타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반응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기타든 노래든 상당히 자신이 없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 그 동호회에 재능을 가지신 그런 쌤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수업도 받고 같이 연습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자신의 이제 그 능력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상당히 그 보람도 느끼고 지금은 모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이 통기타 동호회의 회장이신 김명기 회장님의 연주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연주를 좀 청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박수와 함께 우리 김명기 회장님의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네네. 정말 멋있으시네요. 별 말씀을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래도 부르시고 기타 연주도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네. 하는 그런 행사 활동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을 네. 위문해서 같이 그 즐거운 노래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2023년에는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도 공연을 네.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네. 그 송년 음악회라고 해서 저희들 회원들하고 그리고 친지분들 모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공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은 혹시 올해 뭐 특별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연습 중인 뭐 그런 네. 곡도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올해 그 5월경에 5월 12일인데요, 정확히는 네. 한밭대에서 전국 통기타 동아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멀리 제주도까지도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에 40여 개 그 전국의 통기타 동아리 팀들이 네. 나와서 같이 경연도 하고 축제도 열리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통기타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각지의 대전에 모여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통기타의 뭐 올림픽 정도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페스티벌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출전곡이 어떤 곡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약 30여 명이 아마 출전을 할 거고요. 네.
그 보니엠의 그 리버스 오브 바빌론 네. 그리고 이태원의 솔개 그걸 메들리로 해서 출전하고 지금 현재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회장님,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뭐 통기타를 처음에 잠깐 잡아봤었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예, 주법도 어렵고 손가락도 아프고 예. 그리고 각자 손이 또 따로 움직여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는 이 통기타를 처음 배우셨을 때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물론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통기타가 이제 양손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거기다 입도 바빠지는 그런 악기다 보니까 네. 왼손으로는 그 코드를 잡아야 되고 네. 오른손으로는 주법을 연습해야 되고 그것도 뭐 단기간에 되지 않고 그 반복 숙달을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노래까지 제대로 하려니까 네.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악기이기는 합니다. 네. 처음에 이 통기타를 배우면서 곡 하나를 완곡을 했을 때 걸렸던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제 통기타를 처음 시작한 지는 네. 6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제가 무대에 올라간 게 한 4년쯤 됩니다. 아, 그만큼 시간이 많이 네. 필요하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무대에 오르기도 되고, 그리고 보람도 찾게 되고, 또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고, 페스티벌도 나가시게 되고,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이 통기타 하나로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동아리 활동 말고도요, 집에서도 우리 회장님 말고 가족들이 또 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신다면서요? 네. 예. 저희들 그 가족 음악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교육시킬 때 특기로 그 악기를 하나씩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은 클라리넷 그리고 네. 딸은 피아노를 다룰 줄 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내는 펜플룻 열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들이 악기를 이렇게 같이 함으로 해서 서로 다른 악기긴 하지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예. 예전에는 이제 그 악기를 다루기 전에는 각자 집에 오게 되면 각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 일도 많다 보니까 소통도 문제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주를 같이 해야 되고 노래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네. 자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고 네. 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 후에는 저희들이 가족끼리 이렇게 공연도 하는 집에서 그런 기회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도 악기를 권하고 예, 저도 함께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면서 이 악기를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의 이 변화가 좀 크다는 걸 저도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통기타의 경영까지 사실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다른 취미를 하나 더 보태셨다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악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가족들이 현재는 그림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은 제 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어반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포크 아트, 또 캘리그라피와 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내한테 네. 그 캘리그라피를 전수했고요. 네. 저는 그 복합 센터에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작년에는 어반 스케치를 시작했고 올해 수채화를 등록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캘리그라피도 알고 포크아트도 아는데 어반 스케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반 스케치는 뭐예요? 어반 스케치는 주로 이제 도시의 어떤 이런 풍경들을 그리는 건데요. 뭐 골목이라든지 어떤 뭐 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네. 카페, 거리,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반려동물까지도 그러면서 소소한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을 네. 그 일상적으로 그리는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그림은 아니어도 네. 정말 저희 소소공방처럼 네. 일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것 같은데 참 잘 그리셨네요. 이렇게 악기 연주에 그림까지 정말 대단하신데 혹시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더 욕심내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둘인데 네. 결혼을 하면 며느리, 사위들 그리고 손자, 소녀가 생기면 네. 같이 그 음악과 미술 아니면 그 친구들의 어떤 그
취미 활동까지 어우러서 네. 이런 같이 그런 공연을 해보고 싶은 게 꿈이고요. 네. 또 제 간단한 소망이라고 하면 뭐 예술의 전당 정도는 아니라도 또 작은 공연장을 빌려서 좋아하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만 해도 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인생 2막으로 음악과 그림을 가족과 함께 펼치고 있는 김명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인생 2막이라고 그렇게 너무 막막한 그런 생각만을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 본인이 이제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열려 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그런 통기타가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사실은 통기타가 처음에 입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버티고 나간다고 하면 네. 상당한 그 본인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 여러 가지 악기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자, 이 우리네 인생은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 누구보다 열정 넘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김명기 씨의 내일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매일 일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요, 가끔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한 번뿐인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희 소소공방 역시 그동안 지역의 일에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소공방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